자, 계속해서 조국 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자,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국 대표가 전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성과에 대해서 많이 치하를 하시고 또 앞으로 향후 과제가 막중하니까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라 이런 덕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양수 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조국 혁신당이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더욱더 잘해달라. 원내 제3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원래 당을 만들 때 추구했던 비전과 같이 잊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김철현 교수님. 이제 조국 대표 전한 얘기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도 조국 혁신당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 대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후견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혁신당에 대한 창당 선언도 부산에서 네. 그리고 출정식도 부산에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그 나름대로의 계승자 역할을 조금 본인이 자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민주당이 있으면서 19대, 20대, 21대 3개 총선에 걸쳐서 네. 본인 공천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름대로 민주당의 주류를 친문으로 했는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화 전략에 따라서 그냥 친명 행제가 되고 비명이 행사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견제하면서 어쨌든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또는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구친문의 부활이라고나 할까, 적어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또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자, 김수현 평론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중에 조국 대표가 뭐 전한 얘기긴 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이 원내 제3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제3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란 건 어떤 일일까요? 뭐 일단 문재인 대통령 심정은 집신장사, 우산장사 다 잘 되면 좋겠지요.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날이 맑으면 집신장사 잘 되고, 네. 근데 비가 오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대신에 형제간이잖아요. 대신에 우산장사는 또 잘 되는 네. 거니까 마침 또 우산을 쓰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아마도 먼저 치고 나가야 될 일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역할 분담을 하라는 뜻일 테고,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측면도 이번 총선에서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이런 인사들, 뭐 친문이면서 비명으로 꼽혔던 인사들이 이제 차례로 공천에서 탈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본인과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당에 어느 정도 다양성이 있어야지 이제 굴러가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친명 위주로 되는 거는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더라도 조금 그 부분은 아쉬웠을 측면이 분명히 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본인과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이 이 부류 저 부류가 있는데 다 같이 좀 잘 돼서 당 야권 내에서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이고, 또 깨알같이 새로운 미래에도 총선 기간에 선거운동하면서 문 전 대통령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은 이제 본인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범민주당 세력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지만 또 본인이 역사적으로 이걸 다 감싸고 있는, 포괄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보여주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위원. 조국 대표의 행보를 보면 총선 이후에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을 찾고 워크숍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장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적통은 나다. 뭐 이런 의도가 좀 읽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도를 일궈줬으면 네. 하는 일정이겠죠. 지금 뭐 저기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어제 했던 워크숍 했던 곳 자체가 이제 봉화연수원이라는 곳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손님을 받던 네.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은 이제 개조해서 2018년부터서 연수원으로 쓰고 있는 곳인데, 저기까지 내려가서 워크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적장자, 네. 뭐 이런 이미지를 세우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또 오늘 보니까 당장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이재명 대표도 곧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뵐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네. 저게 계속 주목받으면서 저기에서부터 이야기가 계속 파생되어 나오는 거를 또 이렇게
좀 경계하는 그런 심리도 좀 일으킵니다. 네, 자 김철현 교수님,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좀 걸릴 만한 게 이번 총선 때 비례대표 투표율을 보면 호남 민주당의 텃밭인데 오히려 조국 혁신당을 더 많이 밀어줬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이후로 지난 2년간 계속적으로 사법 리스크로 계속적으로 재판장에 출두하는 모습들이 아마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그 1일 1소라 맨날 그 이직 발언, 뭐 세세 발언 이런 것들로 계속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적인 비호감이 커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의 조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셀럽 신드롬을 좀 일으켰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분 또는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모으면서 나름대로 좀 셀럽 신드롬을 좀 일으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남에서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나름대로 견제하는 어떤 구친문계의 어떤 세력의 어떤 비명계의 구심점은 아무래도 조국 대표로 나름대로는 좀 선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단 조국 대표 같은 굉장히 좀 정치적 시한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수현 평론가,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자기 지지층을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를 너무 지나치게 견제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를 키우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사실 두 사람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처지가 다른 것이 조국 대표는 2심까지 판결이 나왔고 이제 사실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날 거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은 뻔히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조국 대표도 이번 총선 때 굉장히 홀가분한 행보를 했던 게 본인의 진로가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완전히 다른 궤도를 걷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있는 재판들을 잘 치러나가고 또 정치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굳이 견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조 대표가 보완제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이고, 사실 조국 혁신당에도 여론조사를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도 다수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릇이 작은 그릇 담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치게 견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층 일각에서는 조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견제를 할 텐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말릴 필요가 있어요. 예, 오히려 그렇게 휘말려서는 이재명 대표만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자 김철현 교수님, 일단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12석인데 네. 교섭단체가 되고 안 되고는 국회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당과 연대해서 교섭단체 요건 20명을 넘기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민주당의 도움을 좀 얻어서 교섭단체 의원 수를 뭐 12명으로 낮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네. 조국 혁신당의 몸집을 키워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조금 하나는 거는 민주당에서 전혀 도와줄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정당을 다른 소수 꼬마 정당하고 이제 좀 합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념적인 부분이 맞아서 합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뭐 이 조국 혁신당에 뭐 입당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게,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 중심으로 했던 새로운 미래가 여전히 당의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거기를 탈당하고 입당하는 형식은 별로 이게 좀 선택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당장은 아마 지금 조국 혁신당이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한다기보다는 제반 정당들, 우리 꼬마 미니 정당하고 어떤 연대 형식으로 아마 지금 당장의 어떤 국회 운영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전망합니다.